자, 이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술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분이 나눈 두 가지의 기술 유형은 하나는 지속성 기술, Sustaining Technology라고 부르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부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성 기술은 말 그대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다양하게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제가 편하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전구의 역사를 보면 원래 백열등이 이제 시장을 지배했었죠. 그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 만들고 또 백열등이고, 그래서 백열등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백열등 기술도 계속 발전하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에디슨이 백열등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필라멘트라고 하죠. 백열등에서 열을 내는 그 소재를 텅스텐 같은 소재를 처음에 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 가지고도 실험하고 여러 금속들을 쓰면서 백열등이라는 전구의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속성 기술을 뜻하는 거죠. 어떤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그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서스테인이라는 단어가 기존의 어떤 기술에서의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Sustaining Technology라고 붙였고요. 백열등의 경우 당연히 필라멘트가 안 끊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전류를 흘렸을 때 더 많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고객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업들이 고객들이 중요시하는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금속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고, 그 덕분에 백열등 기술이 쭉 발전한 것이죠. 자, 그러면 파괴적 기술은 뭐냐? 파괴적 기술은 말 그대로 뭔가를 파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하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혁신을 바꿀 때, 그때 이름을 이제 파괴적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백열등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형광등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광등은 제가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백열등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내거든요. 필라멘트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가스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술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파괴적 기술에서 하나 꼭 명심할 것은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나타난 혁신이다라는 특징 외에 두 번째는 처음 이러한 파괴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지속성 기술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선두 기업이 계속 바뀌는 현상을 심층 분석하면서 발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볼 텐데요. 자, 그림에 몇 가지 선이 보이는데 우선 X축, Y축을 한번 찬찬히 보시죠. 자, X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Y축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에 세 가지의 직선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 직선을 설명드리면 우선 제일 위쪽에 지속성 기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선은 일정한 각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점점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그 평행하게 또 선이 하나 보이시는데, 자, 요거는 지속성 기술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요게 이제 파괴적 기술인데,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작은 점선으로 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해서 제품을 냈을 때 혹은 기술이 나왔을 때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정도 성능이면 됐어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괴적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래프를 보시면 분명히
지속성 기술보다 아래쪽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처음 나왔을 때 백열등보다 훨씬 좋았으면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금방 압니다. 이게 지금 거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은 기술을 빨리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크리스텐슨 교수가 지적한 이 파괴적 기술의 흥미로운 점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술의 성능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기술을 개발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의 성능보다 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문제는 이 기술이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쭉 개선이 되죠. 개선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고객이 이 정도 성능이면 돼 하는 점선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기술이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보다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제품화를 하거나 출시를 해도 고객들이 선뜻 그거를 내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술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고객들이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점선을 통과하는 순간 고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 기술도 꽤 괜찮네, 지속성 기술보다 여전히 아래쪽에 있지만 꽤 쓸만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적 기술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성능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이 기술이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정체돼 버리면 기존 기업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기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쭉 개선이 돼서 고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기존의 기술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